맨유가 맨시티에 이어서 아스날까지 잡았습니다. 임시 감독으로 온 마이클 캐릭, 리그 우승 경쟁하던 두 팀을 내용까지 챙기면서 이겼다고요. 덕분에 지금 맨유는 무려 4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지난 수년간 맨유는 정말 암흑기 그 자체였잖아요. 지난 시즌만 해도 리그 15위에 유로파 리그 우승 실패하고 리그컵, FA컵 모두 광탈했다고요. 그런 팀이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퍼거슨 감독 시절 느낌이 난다, 결국 아모림이 범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캐릭이 오자마자 어떻게 맨유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단순히 전술뿐만 아니라 캐릭 감독이 오자마자 바꿔놓은 맨유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감독이 오고 나서 맨유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뭐 3백, 4백 이런 전술이 아니라 라커룸에서부터 팀이 다시 정상화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전임 감독 아모림 시절에 라커룸 내 문제점이 정말이나 많았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모림 감독 진짜 줏대가 없었죠. 아니 분명히 훈련장에서는 4백으로 훈련했는데 막상 경기 직전에는 3백으로 선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럴 건 못하러 4백으로 연습한 거야. 근데 또 전술 얘기는 할 때마다 말을 엄청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은 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화날 때는 엄청 감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때 공개적인 선수들 저격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라커룸에서 화난다고 TV를 부셨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나왔죠. 요즘 선수들에게 이런 공포 정치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도 안 나오는데 감독은 계속 소리 지르고 전술도 왔다 갔다 하고 겉으로는 아 네 감독님 하면서 속으로는 저 새끼 언제 잘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마이클 캐릭은 어때요? 캐릭이 원래 선수 시절부터 차분하고 이 조용한 성격으로 많은 리스펙을 받던 선수잖아요. 사실 저도 맨유에서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원래는 캐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물론 미들스버로에서 성적 때문에 경질은 됐지만 이상하게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캐릭 진짜 사람은 좋더라.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좀 욕일지 몰라도 맨유에선 지금 꼭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임시감독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만의 전술 색채를 얼마나 잘 입히냐가 아니라 선수들 이 사람을 믿고 뛰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이 부임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계속 말썽 부리던 마이누 바로 1대1 코칭 들어갔죠. 또 자기랑 같은 중앙 미드필더니까. 그리고 언론에는 뭐라 그래요? 마이누는 정말 맨유의 중요한 선수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띄워준 거예요. 이게 마이누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선수들 혼낸다고 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껴야 뛴다고요. 그리고 캐릭 감독이 아스날전 이기고 나서도 뭐라 그랬냐면, 들뜨지 마세요, 이제 2경기 했어요. 정식 감독? 전 생각 없습니다. 이게 딱 임시 감독이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맨유의 분위기는, 맨유의 정신이 뭐예요? 위닝 멘탈리티 다시 다지고 서로 긍정적이고 리스펙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캐릭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미 맨유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레전드죠. 근데 레전드여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심지어 맨유의 코칭 스태프로 선수들과 이미 함께했던 거예요. 뷔페, 쇼, 메가이어, 달로 이런 주축들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보통 감독들이 중도 부임을 꺼려하는 이유가 이 팀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인데, 캐릭 감독 이미 원래 내부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저는요, 마지막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캐릭이 맨유를 하나로 휘어잡을 수 있었던 건, 캐릭은 지금 맨유 라커룸의 일종의 방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릭이 맨유에서만 12년 뛴 레전드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독으로 딱 서 있으면 밖에서 레전드들이 뭐 로이킨이든 스콜스든 니키버트든 그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라커룸 내부는 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킨, 스콜스 누가 오든 아모림 때보다는 캐릭이 맞다리 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캐릭 역시 충분히 그런 인터뷰 스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캐릭이 이전 아모림, 테나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지금 맨유에서의 캐릭은 한마디로 유연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왜 맨유에서 대단했냐면, 자신의 색깔만 끝까지 밀어붙였다기보다 상대와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본인을 바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캐릭도 지금 그 유연함이 분명 있는 겁니다. 원래 캐릭이 미들스브로에서 보여준 축구는요, 점유하면서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올리고 주도하는 프로액티브한 축구였어요. 근데 지금 맨유 선수단으로 그런 축구 솔직히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맨시티, 아스날 2연전에서 캐릭이 선택했던 게 선수비, 후역습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캐릭이 단순히 내려앉기만 한 게 아니에요. 라인은 컴팩트하게 가져가면서 볼 경합할 때는 투지 있게 달려들고 세컨볼 노리면서 소유는 바로 가져오죠. 그리고 이때 빠르게 나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난 2경기에서 보여준 캐릭의 역습은 진짜 과거의 그 맨유 역습 축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캐릭이 인터뷰에서도 이걸 되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맨유 와서 점유율을 늘릴 거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늘려가면 돼요. 감독들이 본인의 색깔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 아모림과 테나우도 문제가 뭐였어요? 본인의 전술 색깔만 너무나 고집했었고
있었고 그 결과 경기력이 흔들리고 순위가 떨어졌었죠. 그리고 캐릭이 단순히 지금 스쿼드에 타협한 것만은 아니에요. 미들스브러 시절의 캐릭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캐릭이 수비 전술에 약했거든요. 미들스브러 때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좀 불안해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맨유에서는 그 약점이 현재까지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코치진에 스티브 홀란드가 들어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첼시에서 무려 10년간 수석 코치였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사우스게이트를 보좌하면서 수비 조직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의 잉글랜드 경기력은 재미없다는 평가는 받았어도 수비력 하나만큼은 아주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캐릭은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홀란드 코치로 이걸 채운 겁니다. 이게 유연함이에요. 그리고 전술뿐만 아니라 지금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도 캐릭이 꽤나 유연합니다. 대표적으로 맨더빈 날 훈련장 집합 시간을 15분 늦췄다고 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캐릭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천천히 가기 원했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원칙은 있지만 필요하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돌아간다. 이걸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유연하다고만 이기냐? 아니죠. 결국 축구는 11명을 골라야 되잖아요. 캐릭은 그 누구보다 맨유 선수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캐릭은 지금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자리에 그 선수를 배치합니다.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아모림 체제에서는 감독이 선수들을 본인 틀에 끼워 맞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중원에서 볼이 안 도니까 부패를 3선에 받고 마무리에 강점 있는 은베모를 측면으로 뺐고요. 쿠니아에게는 볼 운반을 맡기면서 체력적인 부하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선수들과 트러블 생기면 그 선수 배제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 선수의 100%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도르구죠. 원래 도르구 강점이 뭡니까?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 그리고 계속 뛰는 체력이잖아요. 근데 아모림 체제에서는 도르구한테 1대1 돌파를 많이 주문했어요. 그리고 크로스 올리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도르구가 볼을 오래 갖게 되고 그 순간 약점이 드러납니다. 터치가 길어지고 판단이 늦어지니까 볼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 캐릭이 도르구를 어떻게 써요? 예전에 그 박지성의 향기가 분명 납니다. 정확히는 이거죠. 아마드랑 같이 측면에서 측면 수비 엄청 도와주고 공격할 땐 빠르게 달려가면서 스피드를 살리는 전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르구가 포텐이 터졌다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디가 달라졌어요? 바로 중원이죠. 중원에 있는 카세미르는 사실 문제가 명확했잖아요. 공간이 넓어지면 나이 때문에 기동력의 한계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캐릭 체제에서는 투미들이 아니라 쓰리미들로 나오죠. 마이누 살려놓으니까 카세미르랑 짝꿍 이루고요. 그 앞에 부패가 올라가면서 중원의 안정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맨시티 상대로도 중원 싸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팀의 간격을 좁히고 수비 범위를 줄여주니까 카세미르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카세미르가 아직까지도 후방에서 전개하고 패스로 리듬을 잡는 능력은 팀 내 상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최후방은 어때요? 수비력은 좋은데 선수들의 발밑이 아쉽다 보니까 복잡한 빌드업을 요구하기보다 본질적인 수비에 집중하게 딱 놔뒀죠. 그래서 지금 맨유의 선수진들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쿠니아도 교체로 들어가서 본인이 승부사로서 또 골 만들어내니까 캐릭의 용병술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캐릭의 맨유는 선수단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의 최적화된 모습을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캐릭의 맨유가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포인트는 세 가지죠. 라커룸의 분위기, 감독의 유연함, 그리고 선수들을 제 위치에 잘 쓰는 것. 근데 현재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맨유 팬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 또 약팀한테 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또 솔샤르 때 그랬잖아요. 초반엔 분위기 확 살아났었는데 솔샤르 정식 감독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팬들은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정식 감독은 아직 일러. 근데 한때 맨유 팬으로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캐릭 감독의 색깔이 맨유에서 완전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입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선수진으로도 쉽진 않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많겠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맨유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라커룸 얘기가 좋은 쪽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분위기가 살아나고 선수들의 뛰는 게 보이고 팀이 간격 유지하면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이번 시즌 맨유의 성적이 꽤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릭의 맨유 과연 챔스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캐릭은 과연 맨유의 정식 감독으로도 부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스튜디오도 점차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 많이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